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따TV MC 최국화입니다. 장애인 구강 관리율이 낮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2023년 기준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5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95% 이상이 구강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적기에 치료받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보니 장애인 구강 검진율은 17.7%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구강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치과 전문의 서혜원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서혜원입니다. 네, 먼저 원장님, 현재 장애인 구강 관리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애인분들이 치과에 방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중에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휠체어 접근이 쉬운 치과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러한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네. 저도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편한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일반 치과 병원을 가더라도 진료실이나 치료실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치과 진료 서비스가 아무래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료 의자가 휠체어 사용자분들을 위한 조정이 아예 불가능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치과 진료 의자에 다시 옮겨 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진료실에 들어가실 때 문턱이 있어서 걸려서 못 들어가시거나 내부가 협소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전국 16개 중앙,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내에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비롯해서 전국 권역별로 총 15개의 광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일반 병원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곳에서는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 의료진이 팀을 구성해서 차별화된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전신마취 진료 시설을 갖춰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난이도 장애인 환자 진료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입니다. 병원 내에 휠체어 전용 진료실과 접근 가능한 대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신마취 치과 치료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와 같은 전신마취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 맞아요. 대기가 길다든지 또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앙,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나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의 수가 많지 않아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려면 대기가 길고 또 내원하시는 데까지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치과는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마일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장애인 치과 진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 가능한 곳을 찾아서 가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스마일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치과 리스트를 확인하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방문 가능하신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따뜻한 치과병원도 장애인 치과 네트워크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집 앞에 있는 치과보다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인가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은 집 근처 치과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 중증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20% 정도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 시청각 언어장애, 내부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자체가 치과 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보다는 환자 개개인별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입니다. 구강 건강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에 방문해서 본인의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불소도포나 치석 제거와 같은 치아 질환 예방 서비스도 받고 구강 보건 교육과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사실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구강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자주 발생하는 구강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분들을 괴롭히는 치과 질환도 사실 비장애인분들과 마찬가지로 충치와 잇몸 질환이에요. 충치와 잇몸 질환은 치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심한 경우 치아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어서 예방과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바로 찾아가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무시기 직전에 간식 섭취는 꼭 피하시고 칫솔질을 잘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어린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장애 어린이들 중에서 특히 시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촉각이나 맛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칫솔이 입안에 닿기만 해도 도리질 하고 치약 맛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어릴 때 싫다고 칫솔질을 안 하게 되면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어져서 구강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가 칫솔질을 싫어한다면 최대한 부드럽고 작은 칫솔을 사용하시고요. 향이 강하지 않은 치약을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아이가 치약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아예 치약 없이 칫솔로만 닦아주시면서 칫솔질에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보호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습관화를 위해서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칫솔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아가 없으면 양치질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네요. 보통 양치질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가 없더라도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양치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치아가 없는 분들은 평상시에 입을 자주 벌리고 계신데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입안에 침과 가래 같은 것이 입안에 엉겨 붙어서 심한 구취를 유발하고 잇몸 염증도 잘 생겨요. 이러한 것들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이나 거즈, 스폰지 칫솔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입안을 닦아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아가 없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 치과에도 요즘 틀니랑 임플란트 좋다던데 아프게 치료하지 말고 그냥 다 뽑아버리고 틀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틀니와 임플란트가 좋아졌어도 내 치아만큼의 힘과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특히 치아를 빼고 나면 잇몸이 주저앉기 시작하는데요. 틀니를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 틀니가 헐거워지고 들썩거리게 됩니다. 임플란트 역시도 내 치아 못지않게 잘 닦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잇몸 염증이 생기거나 탈이 나기 쉽습니다. 네. 칫솔질 말고도 잇몸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잇몸 마사지를 추천드려요. 마사지 싫어하는 분들 없으시죠? 잇몸 마사지라는 것도 있나요? 잇몸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잇몸병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먼저 혀로 하는 잇몸 마사지가 있어요. 맨 뒤 어금니의 바깥쪽 치아와 잇몸 사이에 경계 부위에 혀 끝을 갖다 댑니다. 혀 끝에 힘을 주고 잇몸 라인을 따라서 앞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송곳니와 앞니를 지나서 반대쪽 어금니까지 천천히 훑어주세요. 어금니까지 다 오면 입천장 쪽으로 유턴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안쪽 잇몸을 같은 방향으로 한 번씩 훑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도 따라해 봤는데 네. 혀가 정말 뻐근한데요. 네. 혹시 다른 방법도 또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잇몸을 문질러 주세요. 원을 계속 그리면서 한 칸씩 앞치아로 이동하면서 반대쪽 어금니까지 쭉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앞니를 거쳐서 반대편 어금니로 갑니다. 어금니 끝까지 오시면 유턴해서 입천장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해야겠네요. 교수님 덕분에 이러한 구강관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마취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 중증 장애인의 전신마취 치과 진료 시 예전에는 전신마취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었는데요. 2022년도부터 치과 중증 장애인의 치과 전신마취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부담이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및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 치과에서는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감면 정책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스마일 재단에서는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장님과 함께 장애인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상식의 문을 여는 이따 퀴즈. 장애인이 구강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전신마취와 같은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전문 치과를 방문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장 편한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구강 건강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입안은 수많은 세균들의 천국입니다. 치아가 없다고 입안을 닦지 않으면 잇몸 염증은 물론 폐렴과 같은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장애인분들도 건강한 구강 관리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에 장애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좀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장애인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각 지자체 또는 스마일 재단 등을 통해서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구강 관리의 중요성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필요한 정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따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